2015년 9월 3일 목요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고급 아파트 지하주차장 29세 최민수 씨는 새로 구입한 고급 세단 앞에 서 있었다. 검은색 차체가 형광등 빛에 반짝였다. 최민수는 이날부터 강현우 사장의 전속 운전기사로 일하게 되었다. 강현우 씨는 48세, IT 솔루션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다. 운전기사 월급은 350만 원. 나쁘지 않았다. 최민수는 이 일을 오래 하고 싶었다. 강현우 사장은 까다로운 사람이었다. 첫날부터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차 온도는 항상 22도를 유지해야 했다. 운전은 부드럽게, 급가속과 급정거는 절대 금물이었다. 음악은 클래식만 틀어야 했다. 최민수는 모든 것을 메모했다. 실수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9월 5일 토요일 오전, 최민수는 사장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강현우 사장이 나올 시간이었다. 하지만 나온 사람은 사모님이었다. 이수진 씨 42세. 그녀는 우아했다. 최민수는 차 문을 열어주었다. 이수진 씨가 탔다. 차는 청담동으로 향했다. 이수진 씨는 백화점에 들렀다. 최민수는 주차장에서 기다렸다. 2시간이 지났다. 차로 돌아오는 길. 이수진 씨가 처음으로 말을 걸었다. 이름이 뭐냐고 물었다. 최민수라고 대답했다. 차는 반포동으로 돌아왔다. 이수진 씨가 내렸고 최민수는 쇼핑백을 들어주었다. 그녀가 말했다. 수고했다고. 최민수는 처음으로 감사 인사를 들었다. 9월이 지나고 10월이 왔다. 최민수는 점점 강현우 사장의 패턴을 알게 되었다. 사장은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했고 저녁 8시에 퇴근했다. 하지만 집으로 바로 오지 않았다. 강남의 한 룸살롱. 사장은 그곳에 자주 들렀다. 최민수는 주차장에서 기다렸다. 사장이 나올 때까지 서너 시간이 걸렸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사장을 부축해 차에 태웠다. 집에 도착하면 사모님이 현관에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굳어 있었다. 강현우 사장은 그녀를 무시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면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고함, 물건 깨지는 소리, 울음. 10월 15일 수요일 밤. 최민수는 사장을 룸살롱에 내려주고 주차장에서 대기 중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이수진 씨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지금 어디냐고 물었다. 룸살롱 주차장이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역시 그곳이냐고 중얼거렸다. 이수진 씨는 말했다. 내일 오후에 시간이 되느냐고. 사장님 스케줄에 운전이 없는 시간이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녀는 주소를 보내주었다. 강남의 한 카페였다. 혼자 오라고 했다. 10월 16일 목요일 오후 3시. 최민수는 카페에 도착했다. 이수진 씨는 이미 와 있었다.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최민수는 그녀 앞에 앉았다. 이수진 씨는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녀의 눈가에 멍이 있었다. 얇은 화장으로 가렸지만 보였다. 최민수는 놀랐다.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쓸쓸한 미소였다.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그들은 15년 전에 결혼했다. 처음 3년은 행복했다. 하지만 남편이 변했다. 회사가 성공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여자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5년 전부터는 폭력이 시작됐다. 이수진 씨는 이혼을 생각했지만 남편이 협박했다. 이혼하면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재산을 다 빼돌리겠다고.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그녀는 갇혀 있었다. 매일 밤 남편을 기다리며 두려움에 떨었다. 이수진 씨는 최민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다. 부탁이 있다고. 최민수는 긴장했다. 그녀의 부탁은 간단했다. 남편의 동선을 기록해 달라는 것.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증거를 모으고 싶다고 했다. 이혼 소송에 쓰겠다고. 최민수는 고민했다. 이것은 배신이었다. 자신을 고용한 사장을 감시하는 것. 하지만 이수진 씨의 눈빛을 보았다. 절박함이 보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수진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이 있다고 했다. 최민수는 귀를 기울였다. 남편이 혹시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사진을 찍어달라고.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최민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이수진 씨는 봉투를 건넸다. 안에 현금이 들어 있었다. 카페를 나서며 이수진 씨는 최민수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말했다. 당신만 믿겠다고. 최민수는 가슴이 뛰었다. 10월 말. 최민수는 매일 강현우 사장의 동선을 기록했다. 사진도 찍었다. 룸살롱에 들어가는 모습, 여자와 나오는 모습. 이수진 씨에게 보고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다. 카페에서, 때로는 공원에서. 그녀는 최민수가 건넨 자료를 받았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11월 초. 그들의 만남은 더 잦아졌다. 일주일에 2번, 3번. 이수진 씨는 최민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다. 어린 시절, 꿈, 좌절, 고통. 최민수는 들어주었다. 11월 22일 일요일. 강현우 사장을 집에 내려주고 차를 주차하려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이수진 씨였다. 지금 만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최민수는 그녀가 지정한 장소로 갔다. 한강공원이었다. 밤 10시 사람이 없었다. 이수진 씨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최민수는 그녀 옆에 앉았다. 이수진 씨는 최민수를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는 말했다. 오늘도 맞았다고. 남편이 술 취해 들어와서 이유 없이 때렸다고. 최민수는 분노했다. 주먹을 쥐었다. 이수진 씨는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다고 말했다. 이제 익숙하다고. 최민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이수진 씨는 최민수의 품에 안겼다. 울었다. 최민수는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다. 그들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다. 이수진 씨가 고개를 들었다. 최민수를 올려다보았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최민수는 그녀에게 키스했다. 키스는 길었다. 이수진 씨는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들의 손이 서로를 더듬었다. 이성이 흐려졌다. 최민수의 손이 이수진 씨의 허리를 감쌌다. 그녀의 몸이 그에게 밀착되었다. 그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이수진 씨는 최민수의 귓가에 속삭였다. 차 안으로 가자고. 그들은 서로를 탐했다. 이수진 씨의 옷이 벗겨졌다. 그녀의 하얀 피부가 드러났다. 최민수는 그녀를 안았다.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 그날 밤 이후 그들의 관계는 바뀌었다. 더 이상 사모님과 운전기사가 아니었다. 그들은 연인이었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12월 초. 그들의 만남은 더욱 잦아졌다. 강현우 사장이 출장 가거나 늦게 들어오는 날 그들은 만났다. 호텔에서, 모텔에서, 차 안에서. 이수진 씨는 최민수에게 빠져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처음으로 안식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안전함을 느꼈다. 12월 18일 금요일 밤. 그들은 강남의 한 모텔에 있었다.
침대에 누워 서로를 안고 있었다. 이수진 씨가 말했다.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고. 최민수는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이수진 씨는 말했다. 남편과 헤어지고 싶다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최민수와 함께 하고 싶다고. 최민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혼하면 된다고 말했다. 증거도 충분히 모았다고. 이수진 씨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했다. 남편은 절대 이혼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재산도 한 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그녀와 최민수의 관계를 폭로할 것이라고. 그들 둘 다 파멸할 것이라고. 최민수는 답답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고 물었다. 이수진 씨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다. 다른 방법이 있다고 했다. 최민수는 불안했다. 무슨 방법이냐고 물었다. 이수진 씨는 최민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남편을 없애는 것. 최민수는 얼어붙었다. 무슨 소리냐고 물었다. 이수진 씨는 진지했다. 그녀는 말했다. 사고처럼 보이게 하면 된다고. 교통사고를 가장하면 된다고 했다. 최민수가 운전 중 실수로 사고가 났다고 하면 된다고. 남편은 죽고 그녀는 보험금과 재산을 받는다고. 그러면 둘이 함께 살 수 있다고. 최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살인이라고 했다. 이수진 씨는 최민수의 손을 잡았다. 애원했다. 나를 구해달라고 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했다. 최민수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이수진 씨를 사랑했다. 하지만 살인은 다른 문제였다. 그는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이수진 씨의 눈빛을 보았다. 절박함이 보였다. 그녀는 말했다. 생각해보라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최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강현우 사장은 지방 출장 일정이 있었다. 경기도 가평의 펜션. 거래처와의 미팅이었다. 최민수는 운전을 했다. 가평으로 가는 길. 북한강을 따라 구불구불한 도로. 최민수의 손이 핸들을 잡고 있었다. 떨리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수진 씨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강현우 사장은 뒷좌석에서 통화 중이었다. 큰 소리로 누군가를 꾸짖고 있었다. 최민수는 백미러로 그를 보았다. 미움이 치밀어 올랐다. 이 사람만 없으면 이수진 씨는 자유로울 것이다. 그들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재산도 있을 것이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최민수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 속도가 올라갔다. 커브길이 다가왔다. 그의 손이 핸들을 놓으려는 순간 최민수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가 멈췄다. 그는 식은땀을 흘렸다. 뒷좌석에 강현우 사장이 소리쳤다. 왜 멈췄냐고. 빨리 가라고. 최민수는 다시 운전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그는 할 수 없었다. 살인자가 될 수 없었다. 그날 밤 최민수는 이수진 씨를 만났다. 그는 말했다. 못하겠다고. 다른 방법을 찾자고. 이수진 씨는 울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했다. 그들은 헤어지기로 했다. 최민수는 운전기사 일을 그만두었다. 이수진 씨는 남편과의 삶을 계속했다. 그들의 사랑은 끝났다. 2년 후 최민수는 우연히 뉴스를 보았다. 강현우 사장이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다. 자택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했다. 사인은 두부 손상. 경찰은 사고사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최민수는 알았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이수진 씨가 결국 해냈다. 그녀만의 방법으로. 최민수는 전화기를 들었다. 이수진 씨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다.
그는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어떤 것들은 모르는 것이 나았다.